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문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고양시에 사시고 예. 용인시에 사시고 네, 네. 어떻게 서울 고향구로 어떻게 들어가게 그러게 된 건가요? 말입니다. 왜 고양시도 네. 예? 얼마나 큰 시입니까? 그렇죠. 김포가 들어가면 고양시가 안 들어갈 이유가 예, 없죠. 텍스가 있는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텍스가 뭐냐? 네, 텍스. 킨텍스라고. 아, 네. 예. 백스코, 킨텍스, 코엑스라고. 네, 아, 이 그렇죠. 무역센터가 전국에 제가 알기로 3곳이, 광주에도 하나 있는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 무역센터가 있는 대도시가 많지가 않은데 네. 왜 우리를 냅두고 옆에 김포를 네. 예, 하려는지 김포 시민들한테 좀 죄송스럽지만 네. 우리 고양시가 구가 또 많습니다. 그렇죠. 서구, 동구, 예, 또 뭐 덕양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큰 시를 냅두고 예? 왜 우리를 편입 안 시키고 김포시만 하는가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지금 서울 안에 혐오 시설을 두기가 어려워서 네. 여기 당장 마포만 하더라도 쓰레기 네, 소각장 예, 예. 그리고 저 소각장.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켜서 거기 쓰레기 네. 또 놓고 뭐 저것도 놓지 않겠습니까? 그 방패장도 놓고 혐오 시설은 있는 대로 네. 다 갖다 놓고 그 김포 그 면적이요 서울보다 조금 못합니다. 아, 그만큼 엄청나게 그 이 면적이 넓은데 네. 여기다가 이제 각종 혐오 시설을 갖다 놓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사실 뭐 김포를 뭐 서울에 편입시켜서 메가시티로서 서울의 가치를 김포에 심어 놓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책적인 어떤 깊은 이제 고민 후에 나온 이야기면 모르겠는데 또 이게 또 배경이 또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천공 아닙니까? 예. 천공이 예. 유튜브 채널에서 며칠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이 10월 이야기를 25일이었죠. 했잖아요. 네. 예. 뭐라고 얘기했나요, 목사님? 서울과 경기도를 이제 통합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예,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의 교육 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이분 영상을 보면 이제 청중이 질문을 그렇죠. 던져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윤석열 입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윤 정부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 싶으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천공 영상부터 모니터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유튜브에 예. 1000공까지 썼는데 김포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럼 연관 검색으로. 바로 그냥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네. 이제 대통령의 소위 멘토로 뭐 알려져 있고 지난번에 그 대선 때 네. 뭐 논란 유승민 의원하고 논란도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스킬이 이제 누가 봐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행태를 취하는 게 뭐냐면 천공이 그냥 자기가 얘기를 하다가 말하면은 이게 웃기니까 꼭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들으라는 식으로 대신해서 질문을 던져주는 듯한 예, 그런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청중이 또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공이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수도 서울이 경기도하고 하나다. 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이 되려면 통합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통합의 이유로 경기도는 서울의 중심에 전부 다 에너지를 물고 살아나가는 데라서 경기도 모두가 수도 서울로 전부 통폐합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된다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곳도 생길 수 있다라고 거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어디에는 첨단 산업 주거지를 잘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5일 뒤에 그 10월 30일 날 네. 예, 인구 대비 면적으로 서울시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네. 서울과 출퇴근이 공유되는 곳은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뭐 진행할 계획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김포를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밑밥을 깔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다 내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중 검토하겠다 막 네. 이러면서 김포시장을 곧 만나겠다고 지금 막 설레발을 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반응. 근데 이거는 뭐 예. 선거용이죠. 그렇죠. 선거에만 필요한 것이고 선거 이후에는 뭐 특히 패배할 것이 확실한데 패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질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정말 그 천공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최근에 그 윤석열이 했던 말 중에 저기 있지 않습니까? 탄핵. 예. 네. 탄핵. 네. 뭐 탄핵을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데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워딩을 분석하는 분 중에 네. 이거는 극우 유튜버로부터 왔을 것이다.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탄핵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렇죠. 메시지 관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네. 아마 극우 유튜버 쪽으로부터 이제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걸 넣다가 그냥 입 밖으로 낸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천공하고 이봉규. 이 국정 운영은 이 이봉규와 천공을 통해서 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분인데 실제로 그런 메시지가 많았거든요. 야당 한번 탄핵해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워딩을 냈었어요. 이봉규 씨가. 예. 이봉규 씨가 지금 몇만 유튜버인지 제가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데 83만 7천 근데 83만이라 하더라도 그 저기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수년 동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보수 유튜버의 대부분은 60만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잡아봐야.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천공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분명히 마일리지 쌓듯이 쌓였다가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히게 돼 있는데요. 언제 한번 이 천공건이 크게 터지기도 터질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 이건 누가 봐도 심증이 있으나 물증이 없는데 이제 물증도 머지않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더불어서 최근 카카오 또 그렇죠. 천공이 카카오 택시를 그렇게 맹비난하고 난 다음에 또 검찰이 카카오를 타겟으로 수사를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또 의구심이 네, 아하. 예, 네. 있습니다. 예. 예. 설득력이 있고요. 아니 뭐 이 바닥은 많은 어떤 고려와 또 검토 끝에 발언하는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천공, 이봉규 메시지 개입설 요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부동산 전문가의 어떤 뭐 그 조언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정말 급조된 게 티가 납니다. 그리고 김포 시민들이 딱히 기대하는 바도 없고 총선용이다라고 국민들도 많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또 흐지부지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천공, 이봉규 이런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그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렇게 참패를 하는 것을 미리 예견 못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또 보고 올라오는 것들도 한 3% 포인트 격차로 좁혀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보고가 올라왔다고 하는 건데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은요 불편해도 아무리 그렇죠. 불리해도 사실만 진실에 근접하게 보고가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은 게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큰 사고 난다고요. 그렇죠. 예. 참변 난다고요. 근데 지금 대통령 정무 기능이 망가졌다. 보고되는 것들도 전부 다 대통령 보기 좋은 것들만 달달한 것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관측이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59분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옛날에 그래도 전두환 씨는 네. 예, 자기가 두뇌가 딸리니까 두뇌 있는 자들을 끌어다 쓰기라도 했는데 이분은 또 그렇게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을 갖다 쓴다고 해놓고선 자기가 다 아는 것 마냥 59분을 떠들고 그리고 모든 정부 주요직에 검찰 인사로 싸그리 다 물갈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또 이분 특징이 자기 말만 하고 남 얘기 안 듣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말만 예, 듣죠.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온갖 간신배들만 남고 직언하거나 충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과거의 폐주 연산처럼 딸랑이들만 남다가 어느 한순간에 훅 하고 뒤통수 맞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밖에는 이분한테는 이제 네.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그 어제 김종대 네. 전 의원 만났는데 그분이 연세대 네. 지금 개건 교수인데 그래서 인요한 씨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인요한 씨가 그렇게 술을 잘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역시 1시간 술 마시면 59분을 자기 혼자 떠든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윤석열과 코드가 맞는데, 근데 그 양반이 뭐 그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술을 다 좋아한다고 하는데, 빼가를 특히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인요한 씨가 그 각종 교회, 특히 네. 보수 교회 간증 많이 다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자유주의 신학은 그 믿는 사람은 다 에이즈 걸린다 이딴 소리 네. 나고 말이죠. 예,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술 한 방울 안 마시는 김용민이는 뭐 간증은커녕 뭐 저기 덕담도 못 하는데 나도 술을 마셔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윤요한 씨와 저기 윤석열 씨가 만나면은 좀 청자가 없네요. 화제만 있고. 아니, 난 권력 관계가 이제 좀 다르니까 아마 그 윤석열이가 화제를 주도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그 얘기가 좀 머릿속에 멈추더라고요. 그 김종대 의원 얘기가 인요한 씨가 사실은 5.18을 인정하고 네. 네. 또 이제 호남 네. 또 정서를 잘 알고 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진영이었는데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권 때 저쪽으로 넘어갔대요. 뭔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게 공익적인 어떤 이 사업을 제안했는데 까였다는 거지. 이래서 이 양반이 빈정상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등 돌렸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정말 주야장창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 뭐 민주진영에 뭐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다음 정부 때 뭐 어떠한 뭐 무슨 공직이니 관직이니 임명직이니 선출직이니 전혀 그런 쪽으로는 하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제안이 들어올 리는 없지만 제안이 들어와도 뭐 선을 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력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뭐 권력을 이제 얻었단 말이에요.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분배를 잘 못하면은 여기서 이제 사달이 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진보들이 등 돌렸잖아요. 그렇죠. 이 정권 초기에 뭘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가지고 빈정상해서 마음이 토라져 있었는데 대표적인 진모 씨. 그렇지. 조국 전 예. 장관 사태가 터지면서 그냥 바로 이 자들이 커밍아웃을 한 거지. 예. 그러거나 안 그러거나 우리야 뭐 무슨 뭐 떡고물이나 뭐 국물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민주시민들은 그런 정도대로 정의대로 가려고 했지만은 그자들은 그 모처럼 문재인 정권 들어섰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고생했는데 나한테 예. 뭐가 있겠지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정말 국물도 없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도 그때 빈정상했지만 내가 뭐 진중권처럼 그렇게 편하게 그 막 속상한 마음을 드러낼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당시 그분들 중에 한 분의 얘기입니다. 정권 초기에 이제 청와대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네. 또 뭐 어떤 이런저런 공기관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땡땡 포럼 출신이 아니란 이유로 다 배척당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땡땡 포럼 출신이 아니면 다 배척이 됐다는 얘기죠. 결국 지들끼리 다 헤쳐먹었어 보니까 지난 5년 동안에. 그러고 보면 젊은이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 하면 저도 발끈하곤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연, 지연 뭐 사실 그렇게 젊은이들이 하는 말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야, 저기 권력 분배 잘해야 돼요. 야, 너 그럼 지난번에 저 탄핵 때 또 저 이명박 박근혜 반대 투쟁 때 너 이 떡고물 생각하고 한 거야? 이런 인간들이 지들은 다 헤쳐먹은 거야. 그냥 짜증이 나는 거지 진짜. 이인유아 씨도 그런 경우다.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잘 챙겨줘. 봐봐, 김태우부터 시작해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리스키한 그런 말하자면은 리스키한 협력 혹은 그 조력하는 사람들을 그냥 뭐 아낌없이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조에 물 떠먹고 전 국민은 신경 안 쓰고 대통령 한 사람만 보라고 열심히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죠.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결국 정권을 잘 유지하려면은 또 재창출하려면은 수고한 사람들,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뭐 하다못해 공공기업 팀장짜리라도 그렇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좀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단순히 나눠먹기나 뭐 어떤 범죄나 잘못을 저질렀는데
동지라고 실드 쳐주는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민주개혁 진영에서 어떤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공격을 받으면 네.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죠. 조국 전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한테 저렇게 언론한테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실드 치고 함께 해야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 누굽니까? 그 김남국 의원도 코인 그 갖다가 문제가 됐을 때도 다 손절해요. 다 그냥 외면해버리고. 예? 의리들이 아주 그냥 의리의리한 게 아니라 의리들이 없습니다. 이게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최근에 그 국회 찾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 이제 뭐 그만두셔야죠 라고 했는데 어떤 저 민주당 또 의원들은 그 무례한 발언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례한 발언은 니네 당대표 갔다가 예? 잡범이라고 말한 그 한동훈이한테 그 패기를 갖고 김용민 의원을 깔 그 패기를 갖고 예? 윤석열하고 검찰 정권을 한번 씹어 보든지 까보든지 하란 말이에요. 지금 수박들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 죽겠습니다. 김용민 의원 깔 그 패기로 니네 그 패기와 용기와 그 에너지를 갖다가 같은 당 동지 예? 뭐 예의 드립 치면서 무례하다고 그러면서 진짜 무례하고 예의 안 지키고 허구한 날 국민하고 당신네 당대표를 가지고 모욕 주고 수치를 안겨주고 있는 게 누굽니까? 피하 식별이 안 돼요. 공격 대상이 누군지를 못하고 뭐야 조금이라도 조중동이 비판하면은 숟가락 얹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급발진이 돼가지고 좀 흥분이 되는데 답답해서 예, 그냥 한 소리 했습니다. 인요한 효과네요. 인요한 효과. 예. 아니 이게 사실은 정말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예, 해봤자 오히려 검찰하고 언론한테 저렇게 되지 난 보호받을 수 없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 근데 예. 그런 사람이 저 윤석열 쪽에도 있습니다. 여권 쪽에도 바로 전광훈입니다. 예, 전광훈 아무리 러브콜을 보내도 거들떠도 안 보고 심지어 이번에 교인들 14명이 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네. 깜빵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예. 지금 정광훈 씨가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장이 19역 재개발 부지에서 예. 이 명도 집행하던 그 당시에 2020년이죠. 그때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또 극우 그 교인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화염병 던지고 네. 폭력 휘둘렀어요. 그래서 명도 집행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이 못 됐습니다. 그 건이죠, 목사님. 예, 지난 2020년 11월에 네. 이제 쇠파이프 휘두르고 화염병 등 심지어 화염 방사기까지 이거 저기 예, 수재 스타크래프트에 사제, 나오는 사제. 예, 사제 화염 방사기 네. 예, 해서 명도 집행을 총 6번을 했는데 네. 이 과정 중에 이제 아주 격렬하게 뭐 네. 그 교회가 성지다. 우리 뭐 이곳을 성역. 예, 성역. 사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행 인력하고 교회 관계자 등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10명 이상이 화상하고 이제 골절과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울 북부지법이 이제 11월 1일이죠.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 전모 씨 여기서 이제 정광훈이 아니라 네. 이 시위를 했던 과격 폭력 시위를 했던 14명에게 각각 징역 3년, 2년, 1년 6개월, 8년을 선고하고 8개월, 네. 이게 명확하게 또 구분해 그 짱돌 던진 네, 돌만 던진 분. 네. 김모 씨한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부가 아주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네, 강력한 이번에 메시지를 냈어요. 각오를 하듯이 판결문에 판시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그러니까 법적 집행을 네.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 사례다. 그러니까 법이 증거다 이거예요. 법 집행을 했는데 공무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법원 판결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다 이것은. 네. 그러므로 개인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서 네. 우리 공동체 존립의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 관점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이게 판단이 돼서 집행 보조자들이 교회 측 사람들과 몸싸움 과정을
통해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집행을 방해한 교회 측에 있다라고 하면서 양형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건도 평화나무가 고발한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예. 악착같이 고발했고, 예. 근데 이분들을 특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성명불상의 사람이라고 해서 표시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요 15명을 특정하게 된 거죠. 예. 징역 3년이면 이게 가벼운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이면 깜빡이 3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집행유예가 아니면은 네, 집행유예가 3년 살아야 아닙니다. 되는 거죠. 예. 그 법정에서는 네. 울음바다를 이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우리 있긴? 정광훈 당신들이 그 목사님. 지랄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무슨 애먼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집어넣은 줄 알아? 당신들이 그 짓을 왜 했어? 그러면은 당신은 좋았겠지. 우리 전 목사님 때마침 그때 전광훈이 감옥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네. 또 저희가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 간 네.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전광훈하고 또 전광훈의 메시지를 대변했던 이영한 당시 전도사 지금은 목사인데 네. 그 두 사람이 이들 배후에 있다 해가지고 이 두 사람도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그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설마 시켰겠냐? 굉장히 엉성하게 많이 봐줘서 그렇게 불송치 처리한 건데 실상은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전광훈 목사 즐겁게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그 맥락은 전혀 간과하고 그 두 사람은 충성도를 보여준 거죠. 불송치를 했지만 나머지가 이렇게 실제로 그 막 돌 던지고 뭐 그냥 화염병 던지고 사제 화염 방사기 뿌렸던 이런 인간들은 지금 다 1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에 14명은 실형을 살게 된 것이고요. 예. 재판부가 이제 법원 판결을 무력화한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다라면서 강력한 이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런 법원 판결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도 강력한 형이 나왔지만 전광훈 씨의 어떤 입지가 어떤지를 또 보여주는 그렇지. 판결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렇죠.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목사님이 전혀 힘을 못 쓰니까 게다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다는 윤석열 정권인데 그렇죠.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중형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전 목사님에 대한 믿음에 상당히 금이 가게 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딱 3년 전 일이거든요. 이게 네. 딱 3년 전. 참 그렇네요. 3년 이걸 보면서 11월.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 네. 이런 또 명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TV로 중계되는 네. 사랑제일교회 폭력 시위를 보면서 저렇게 명도 집행했는데 결국에는 교회를 지켜냈네. 저 사람들 저래도 돼? 괜찮을까? 안 괜찮습니다. 안 그런데 그 괜찮죠.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지금 좀 이슈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기억이 좀 잊혀지셨을 것 같은데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제일교회 쇠파이프랑 화염방사기 들고 사수하려고 교인들이 악착같이 이 명도 집행하는 사람들하고 대치해서 끝내 지켜냈던 사건. 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법 집행을 저렇게 좌절시키고 저지할 수 있는가? 그렇죠. 라고 퀘스천을 던졌던 많은 분들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지금 내가 저지른 불법이 뭐 설마 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고 뭐 또 이제 뭐 형량도 뭐 우려했던 만큼 나오지 않겠지 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장의식구역이 사랑제일교회 빼고 간다라고 지금 결정을 내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끼쳤던 손해도 이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아마 법적 조치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들, 비보들. 또 우리 전광훈이 하고 그 알바끼 얼마였죠? 100억이었나요? 50억이었나요? 500억. 네. 500억이었습니다. 100억을 생각했지? 84억인가 이제 책정이 돼서 넉넉하게 네. 쳐져서 84억이었는데. 500억 그 알바끼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불송치됐지만 다시 재수사라고 했고 네. 이 과정에서 재개발조합 우리 조합원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그 전광훈이
하고 합의했던 걸 엎었단 말이죠. 네. 여기에도 역시 평화나무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예. 예. 정광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네, 순순히 500억 못 가져가고. 네. 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전광훈 씨가 지난 성탄절, 작년 성탄절 때 저에 대해서 네. 김용민 개자식이라고 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네, 기억하실 겁니다. 온갖 것으로 저 기분이 안 좋을 때였죠. 네, 그분이. 그렇죠. 그 500억 알바끼 그것도 네. 연관되어 예. 있었을 네. 때였는데 서울종합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네. 오늘 아침 연락이 왔는데 귀하께서 접수하신 사건 피의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조사를 마쳤다는 예. 얘기죠. 내용 검토 후 종결할 예정입니다. 내용 검토한 다음에 통보를 해주겠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개자식이라고 했을 때는 예. 모욕죄가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빠져나갈 구멍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증거가 너무 네, 빼박하니까. 아니 저기 아예 유튜브 동영상으로 있는데 그 어떤 변호사님 말씀은 통상은 형사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유죄가 입증되면은 네, 민사에서 이제 배상을 거는데 요즘에는 이 유튜브 화면이 워낙 빼박이라서 이걸 갖고 바로 민사에서 와도 구제를 받는 네. 길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김용민 개자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모욕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모욕죄가 아니다. 불성치로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나 증거가 명백한데 이거를 엎어버린다? 뭐 조금 애매하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애매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성치로 결론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의 이기실 것 같은. 왜냐면 제가 그 불과 몇 달 전에 저도 이제 모욕죄로 네. 저희 그 어머님을 저희 부모님을 욕한 어떤 그 막말 그거는 이 있었습니다. 대처해야지, 그거는. 목사님의 목회 활동 관련한. 예, 저도 욕하고 그렇죠. 네. 저도 욕하고 저희 가족도 욕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모욕죄로 걸었는데 그 수사 그 경찰관님이 저한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광훈이 또 이사장님하고 저를 또 모욕죄로 예전에 걸었었어요. 예. 그때 아주 수사관 분들하고 경찰관 분들이 네.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마귀 같다. 어디 사탄적인 이런 거는 안 걸립니다. 근데 그냥 그냥 사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탄적 적인 네. 뭐 같은 같은 은 뭐예요? 예. 유사 사입이라는 얘기 예. 아니야? 근데 단정적으로 네. 사탄, 마귀 뭐 개자식 같다라고 하면은 피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개새끼 같은은 괜찮습니다. 근데 개새끼, 개자식, 네. 씹새끼 딱 이렇게 단정을 내리면 그거는 빼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 사이버 상에서 네. 그 모욕죄로 걸리지 않으려면 욕을 안 하면 됩니다. 예. 누가 봐도 욕이라고 생각되는 걸 안 하면 돼요. 예. 뭐 병신, 뭐 개자식, 개새끼 이런 거 특히 새끼 요기열은 얄짤없어요. 이 사장님한테는 같은이나 철험이나 적을 안 넣고 그냥 개자식이라고 단정적으로 썼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모욕죄하면 경찰 쪽에서 또 예. 저는 정광훈 씨한테 네. 뭐 그런 비슷한 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예. 없어요. 예. 합의를 이제 해서 네. 한 최대 200 모욕죄가 이제 공금으로 내면 200인데 그렇군요. 보통 이제 150에서 180선을 중간에 좀 딜을 하라고 합의를 이제 할 것 같은데 네, 연락이 안 왔어요. 예. 예. 뭐 조만간 결과가 나오시면 뭐 이거를 합의를 안 하면 이제 빨간 줄 생기고 벌금 200 내는 거고 이제 합의 안 하고 중간에 정광훈한테 한 150 받고 그냥 끝냅시다 서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예 이제 꽃놀이패는 우리 이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어디야 광주의 어떤 목사가 그 예전에 저를 두고 뭐라고 그랬지? 졸다가 예, 졸다가 태어나셨다고. 그거 말고 예.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광주 그런 목사. 얘기도 했었습니다. 광주 목사가 나한테 뭐라고 김종머시기 목사 아니었습니까? 네, 뭐라고 그랬지? 돌다가 태어났다. 아니 그거는 김진홍이 한 말이고 네. 내가 그건 김진홍이고 예, 김종주 목사로 제가 기억하고 그렇지. 있습니다. 예. 저한테 뭐 하여튼 그 무슨 욕을 했다가 그 양반 1심에서 졌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패드립을 잘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해당 당사자만 욕을 하면 되는데. 네. 뭐라고 그랬지? 네. 자꾸 그
욕쟁이 프레임은 네. 혼자 쓰고 계시긴 한데 욕도 많이 네. 많이 먹으십니다. 진짜 우리 욕을 많이 하시는 이사장님이 분들이 따로 있네요. 광주까지 내려가셔서 저 KTX 타고 해서 조사까지 받으셨어요. 아, 네. 그럼 예. 내려가서 근데 다행히 또 그때 네. 목사고시 시험 준비할 때여서 아이고 네. 그때 가가지고 10계명 8복 그리고 KTX 안에서 다 외웠습니다. 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애매했던 거, 네. 가물가물했던 거, 뭐 웬만한 것들 다 외웠죠 그때. 아, 그 저것도 외웠구나. 그 저기 모세가 그 출애굽 전에 그 바로 왕 때 그 이집트 땅 안에서 벌어졌던 10가지 재앙. 네, 순서대로. 그거 외우느라 힘들었는데 네. 그 KTX 안에서 다 외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전광훈 추종 신도들 네. 이 법원 시정 선고를 받았는데 네. 이 대한민국이 그 법이 살아있는 한 그 법의 추궁까지 갑니다. 특히 민사배상 말이죠. 민사배상, 형사배상, 형사는 배상이 없죠. 형사처벌은 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뭐 완전히 그 공소권이 사라져요. 끝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민사는요 사람이 돌아가셔도 그 저 배상할 것이 남아 있으면은 다 후손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배상을 해야 되는 예. 아주 지독한 그런 그 민사 배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 또 지난주에 아주 뜨거웠던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어렸을 때 다닌 영암교회를 찾아서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 예배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예배가 대통령실이 급조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교회가 급조한 게 아니었어요. 네. 예. 교회에서 있었던 예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급조였습니다. 당일 그 영암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 설교나 기도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마디도 사실 언급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 또 설교가 참 성경에서 가장 나쁜 왕으로 꼽히는 아합 왕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 꿈은 목사였습니다. 그 유치원 가야 될 때 제가 이제 보문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한참 나가야 되는데 종로 2가에 YMCA라고 있잖아요. 거기 어린이센터라는 유치원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유치원이었거든요. YMCA 어린이센터가. 거기를 이제 다녔고 그리고 국민학교를 영락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광 그 국민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거의 뭐 유치원과 국민학교 시절은 기독교의 그 영향 하에서 푹 빠져서 지냈고 뭐 부활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이런 거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극 행사 뭐 이런 것들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여름에는 또 성경학교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는 장래희망이 목사였어요. 유가족들이 비워놓은 옆자리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를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고로 떠나신 이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 있죠. 오셔서 정말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게 사실 저는 지금 300일이 넘어서 이렇게 있는 동안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지요. 오직 성경으로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기준 삼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삶에 밑줄을 긋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 우리 눈이 보는 것, 우리 손이 움직이는 것, 우리 발이 움직이는 것,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정, 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의 여정 속에 성경이 밑줄을 긋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루하루 한 걸음씩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불편케 하는 걸림돌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 대한 예수교장노회의 A 부목사는 10월 29일 소셜미디어에 어제 10월 2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 대통령이 주일에 영암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리겠다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담임 목사님은 현재 화장실 공사 중이어서 어수선하고 마침 정책당의 날이라 더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 쪽을 추천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담임 목사의 거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태원 참사 추도 예배를 기획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가니까 예배 하나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추도사를 낭독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교인들 앞에서 낭독한 게 아니고 참모들 앞에서 낭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 측이 대통령실에 최초 제안을 고사했다는 정황은 이 교회 장로가 쓴 글에서도 확인된다. 비 장로는 10월 30일 오전 교회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을 추도 예배 관련 글을 썼는데, 이 글에도 교회 환경공사로 대통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많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윤 대통령이란 내용이 담겨 있다. 두 사람이 쓴 글은 현재 모두 삭제됐다. 대통령 온다고 엘리베이터 통제, 유모차와 몸 불편한 신도 이용 못해. 두 사람이 쓴 글의 내용대로 실제 영암교회는 한창 내부 공사 중이었다. 10월 30일 찾은 영암교회 입구에는 목재, 페인트통, 사다리, 손수레 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집기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분주히 오가는 현장 노동자들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1에서 3층 복도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일부 문틀에는 제거되지 않은 비닐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화장실도 배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 오마이뉴스와 만난 교회 관계자는 10월 5일부터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합왕이 착각한 게 있죠.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았습니다. 진정한 왕은 아합을 세우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 강제로 빼앗았고 양심에 아무 거리낌 없이 나봇을 죽였습니다. 아합은 모든 것을 갖고도 더 많은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합이 찾은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돌이키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아합은 귀를 막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도 동일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몰락하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께 좀 잠깐 그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종교 중독 회복 강좌가 이제 다시 리뉴얼을 하기 위해서 내년 1월까지 잠깐 이제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매달 거의 이제 분기에 두세 번씩 저희가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가오는 11월 전태일 열사의 53주기를 맞이해서 전태일 열사를 잊어버린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시리즈. 이번에는 전태일 이야기로 전 전태일 제당 그 이사장님이신 이수호 이사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특강을 진행해 주십니다. 다음 주입니다. 11월 10일 바로 이곳 벙커원 마포 수련원 이 공동체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 기독교회복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강좌는 아직까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것은 오전 시간대가 아니라 이렇게 퇴근하고 좀 오실 수 있도록 오후 6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오셔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서 거의 그냥 도의시하고 입도 뻥끗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에피소드와 그리고 이야기 한 보따리를 풀어주실 이수호 이사장님 모시고 저희가 진행됩니다. 특강에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 이 벙커원 교회에서 진행되는 전태일 열사를 잊어버리는 한국교회 강좌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군요. 오늘인 줄 알았더니 다음 주입니다. 11월 10일. 11월 10일일 거예요. 아마 1970년. 그날 전태일 열사께서 산화를 하셨죠. 13일. 13일이요? 13일. 13일. 11월 13일에 산화하셨는데 이게 그 현장에서 바로 운명하신 게 아니라 병원으로 실려가셔서 그러면서 이제 유언도 남기시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참 오늘 이 시대에 그 예수라는 그런 평가도 받으셨던 분이 바로 전태일 열사님이시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아마 많이들 아실 얘기일 거예요. 그 이 평화 시장에서 이제 그 공장에서 이제 본인이 미싱사였고 이제 어린 시다들 여동생 같은 시다들이 배고파하니까 자기 도봉산까지 가는 이제 차비를 들여가지고 풀빵을 사가지고 나눠주고 본인은 그 청계천에서 도봉산까지 걸어갔는데 배가 불렀다고. 이게 바로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가. 뭐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배가 부른 이런 역사. 참 여러 가지로 전태일 열사는 한국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명동 백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은 저거. 명동 백병원 태어난 게 아니라 저기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게 저거. 명동 백병원 영안실에 있었는데 바로 부근에 영락교회가 있어요. 그 영락교회 청년회장이 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장례 예배를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아주 차갑게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죠. 아주 싸늘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장례 예배 안 치러준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였죠. 자살한 사람입니까? 전태일 열사가? 전태일 열사의 사망 소식은 한국교회의 사망 소식과 같다라고 당시에 많은 그 깨우친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재식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오재식 선생님이 그때 청년회장이었어요. 영락교회. 그 기억이 납니다. 다음 주 전태일을 기억하는 이 우리 평화나무 강좌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일단 추모 예배
예배라고 했는데 사실 예배위원 아닌 사람이 올라가서 강연하는 게 예배 순서에 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주일 예배. 네. 그러니까 저 대국 대통령실에서 예배를 우리한테 그 렌탈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 급조한 아니겠습니까? 거죠? 어떻게 급조한 보면. 거지, 예. 급조했어. 조작한 거예요. 예. 그럼 예. 교회 측은 대통령실 요청을 아주 계속해서 거절을 했어요. 정책회의도 있고 지금 공사 중이고 지금 그래서 다른 더 큰 더 영향력 있는 교회를 찾아가라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한 부탁으로 1, 2부 예배 이후에 네. 없는 예배를 갑자기 따로 만들어서 시간을 마련해서 또 정부 인사들만 따로 모아놓고 교인들이 없었어요. 국무위원. 근데 교인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이 담임 목사님 집례하에 추모 예배 형식을 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예배라고 보기에는 예배위원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설교도 아닌 그냥 자기 입장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입니까? 퍼포먼스고 쇼지. 이거 어떻게 예배를 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통령을 위해서 그 급조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고 참 공교롭게도 그 설교가 아박을 비난하는 내용인데 네. 그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미 주보는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다 나온 거예요. 예. 다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방을 그 주제로 한 그 설교님이 정해졌고 목사님이 아마 대부분 집필을 완료하셨을 것이고 네. 그 와중에 대통령실에서 내일 예배 때 나 슬쩍 좀 끼워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방을 비난하는 설교가 있는 종교개혁주의래 하필. 예배 시간에 네. 끼어들어와 가지고 졸제 현대판 아방이 된 우리 윤석열이었습니다. 이거는 네. 좀 목사님들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럼. 좀 이거 다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이거 교회 개신교계의 예배 행위를 빙자해서 지네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그럼. 누가 봐도 하나님을 이건 모독하는. 빼박이에요. 네. 내 이름을 예. 망령되게 그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그리고 그 아까도 저희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최선미 집사님하고 이태원 네. 그 참사 유가족 분이신데 모태신앙이셨다고 예, 하시죠. 그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수없이 나오는 유명하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들 중에 단 한 분도 분향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고 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반성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신이 그 아무 교회나 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또 괜히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태원 그 참사 주 1주기를 맞이해서 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종교개혁주의랑 맞물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의도적으로 그렇죠. 유치원. 예, 어린 다니고. 시절에 다녔던 교회를 갔다라고 또 명분으로 이렇게 내세우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영암교회를 택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최선미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교회에서 그리고 목회자들이 예배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런 그 일주기라 추모는 해야 되겠고 네. 현장에 가자니 유가족들한테 욕먹고 야당한테 비판받을 것 같고 뭐 뽐새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부 요직 그 딱 참모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 빙자 예배 쇼를 한 겁니다. 그리고 평소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추모나 이런 걸 갖다가 항상 그 반복적으로 유가족들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놀러 가서 죽은 애들 왜 국민 세금으로 추모하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놀러 가서 죽은 애들 국민 세금으로 한다고 치면 그러면 니들은 국민 세금으로 씨바스리갈 처먹고 부하한테 총 맞아 죽은 애 매년마다 추모하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대통령을 매년 추모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자기 자녀들 아닙니까?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이 가족을 추모하는 것은 놀러 가서 죽어서 추모하면 안 되고 국민 세금으로 놀다가 죽어서 부하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은 매년 추모하는 니들이 과연 할 수 있는 말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지겹다는 놈들은 왜 1979년 그 사람의 죽음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지겨워요? 응? 이거 세월호는 300명이 넘고 1979년은 그 한 명인데 그렇죠. 지겨울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리고 사실 일상입니다. 일상. 수학여행 가는 건 일상이고요. 길거리 축제를 즐기는 것도 일상입니다. 축제를 즐기다가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때 대응했어야 될 공권력들 그리고 공공기관들 다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왜가 있습니까?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 인정도 하지 않고 있고 사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요청을 했어요. 대통령 와달라. 시민 추모대회에 와서 와달라고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청은 아주 깔끔하게 무시를 하고 혼자서 갑자기 그 예배도 없는 다른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를 혼자 만들어서 그것도 교인들도 아니고 정부 요직들 앞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늘어놓는 이런 식의 이 보여주기식 이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선미 씨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우리 박가영님 어머님이신 최선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모인 곳에 나타나기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는 그 비판을 받을 만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우는 자와 함께 올라는 것이었지 교회 가서 혼자 올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최선미 집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말 보여주기식이다. 이 유가족들을 우롱한 거다라는 말에 정말 적극 동감합니다. 사람만 무사한 게 아니고 이분은 청와대 들어가면 살 맞아서 뭐 귀신 득식을 거린다고 또 천공이 너무 많으세요. 무서운 게 너무 많아요. 네. 얼마나 죄진 게 많으면 그렇죠. 무서운 게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좀 그 보수적인 기독교 목회자분들이 이거는 좀 진짜 가만히 있을 사항이 아니다.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 때 그 보수적인 목사님들 정말 평소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 난리가 났었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예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걸 희석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드리는 거에서 아주 극혐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지금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예? 검찰 캐비넷이 그렇게 무서워요? 나도 압색당할까봐 그렇게 무서워요? 이런 것들은 다른 건 몰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 걸고 진짜 예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 지도자와 대통령과 정부가 이딴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입에 개거품 물고 맹렬히 비난하고 반드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그게 진짜 보수고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어 봐요. 당신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정규분리 외치셨던 목사님들 정확하게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공공보건의 목적으로 그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시킨 걸 때도. 두고도 무슨 하나님의 예배를 망치려 든다느니 이랬던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도대체 예배를 그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체가 된 예배를 열도록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압박을 했는데 이거 가만히 계셔. 누가 하나 문제 삼는 사람도 없어요. 예. 한기총 산하 모든 단체들이 이거는 진짜 그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비판해야 마땅한 겁니다. 아니 그 예장 통합인데 영암교회 그 예장 통합이 속한 NCCK라도 이건 좀 문제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971년 7월 21일은 당시 이제 윤석열이 11살이었는데 영암교회 여름성경학교를 떠나면서 첫날 아버지께 쓰는 편지 아세요? 전 수련회 때 어머니 아버지 타령을 하던 세대가 아닙니다.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던 순서가 있었나 봐요. 아니면 본인이 썼던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몸 건강하신지요? 동생 신원이도 잘 노는지요? 첫날 저녁에는 배가 고파서 3그릇이나 저녁밥을 먹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의 저기 그때도 많이 좀 드셨군요. 수준으로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3그릇이나 대단합니다. 교회 밥이 맛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 교육이 왜 필요한지 정말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알게 교회 됩니다. 밥이 정말 맛있고 특히 수련회 가서 먹는 밥은 진짜 끼니마다 그 꿀맛 같은 맛인데 특히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홍익교회라고 여기 그 학생들이 권사님 이름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 학생들. 근데 이 권사님의 이름은 이 권사님이 그 수련회에 음식하러 가신다 그러면은 이 참석률이 달라요. 손맛이. 이게 김정림 권사님이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순창뿐인데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뭘 만들어도 너무 맛있는 거야. 그 김정림 권사님에게서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그 박지희 아나운서입니다. 아. 네, 박지희 아나운서가 세상이 참 좁습니다. 생각해 보면. 네. 그 홍익교회가 이 고양시에도 그렇죠. 이게 예. 사실 이 마장동에 이제 네. 생긴 교회인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교인이 한 1,000명 넘어가면서 이건 교회를 이제 분립해야겠다 해서 그 부목사님이셨던 손철구 예, 목사님을 맞습니다. 예. 이제 고양시에 따로 개척할 수 있게 그래서 한 얼마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서 월급을 드렸고 그러니까 본교회에서 월급을 드렸고 네. 교인들을 버스에 태워서 그 뭐 썰렁하면 안 되니까 한 30명씩 태워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보게 했고 그렇게 해서 분립한. 정착하실 수 네.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커졌죠. 예.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예. 네. 제가 거의 청년부 강의를 한번 그렇군요. 간 적이 있었는데 오. 청년부 애들한테 예.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원로 목사님 아들이 혹시 누군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때 네. 그 교육전도사님이셨는데 뭐 많은 이제 지도와 편달을 받았습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과천시 의회에서 그 신천지 출신이다라고 의심받았던 윤모 의원이 있습니다. 예. 평안한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선관위에 신고했던 그분인데요. 국힘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윤모 의원을 징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예,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면요. 네. 이분이 지난주에도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네. 저희 평안한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이 시의원이 본인이 신천지 활동 이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간부로 예. 활동했죠. 그리고 근데 단순 봉사활동이라고 이렇게 둘러대고 네. 그 신천지 출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사무실로 불러서 이 신천지에 있는 그 계급 시험, 소위 말해서 레벨을 올리는 시험도 보고 그랬잖아요. 예, 그 신천지에서 받은 직함이 있고 본인 사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신천지 내부 서류가 공개됐죠. 서류도 공개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 네. 선관위가 이제 과천 경찰서에 이거를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건이 진행됐는데 1심에서 벌금 이제 90만 원이 나왔고 네. 항소심에서도 이게 1심, 원심이 확정이 돼서 네.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이 박탈이 되는데 90만 원으로 확정돼서 의원직은 이제 유지가 됐어요. 근데 법의 판단은 법의 판단인데 네. 과천시 의회에서 네. 시의원들이 이거는 법적 판단으로는 법적 판단이지만 네. 이런 행위를 한 것을 그냥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다 같이 네. 함께 합의가 돼서 결의를 해서 네. 이 시의원을 품위 유지를 못했다는 이 네. 사유로 네. 징계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월 26일 이제 시의회에서 네. 임시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과천시의회요. 네. 윤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서 이제 특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의 없음으로 네. 가결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의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요구서가 제출된 상태고요. 이제 최종 징계안이 이제 네. 회기 마지막 날이 11월 7일입니다. 7일 날 윤리특위가 비공개 회의를 거쳐서 본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이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핵심 사유가 품위 유지 위반인데 신천지 출신 여부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함으로써 네. 유죄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서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로 나 이제 벌금 90만 원 나왔으니까 괜찮아 살았다. 라고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거죠. 아니고요. 그래서 윤모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날 과천시의회 북카페에서 네. 이 징계를 의식했는지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어떤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지 경고로 끝날지 최대치 이제 제명이 될지 아직 어떤 결과 나올지 귀추를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1월 7일 이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신천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제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천지기 때문에 제명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 절대적 금기가 될 수밖에 없는 집단입니다. 그렇죠. 반사회적 집단이기 때문이죠. 예. 자, 이 신천지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포지션이 됐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알았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네. 이 사람이 네. 국민의 신천지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과천시 시민단체 분들이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과천시에 그 신천지 그 본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천시의 뭐 시장서부터 네. 고위 공무원서부터 말단까지 네. 신천지와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이 크고 작게 있다라는 뭐 썰부터 소문서부터 실질적인 또 어떤 물증이 있는 사람들도 네. 있고 이게 너무 신천지와 연루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과천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진짜 이러다가 우리 시의 시정 행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신천지한테 이렇게 유리하게 굴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정황이나 심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과천시 의원, 이 윤모 의원이 이게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가 나왔을 때, 이 의원직이 박탈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고 그걸 바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원직이 유지되는 바람에, 또 뭐, 어쨌든 과거 신천지 이력 있는 사람이 시의원으로서 과천시 그 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개입이 돼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시의회에서 이제 이 유죄 판결을 갖고 품위유지를 갖고 이제 네. 징계 윤리 특위를 열어서 진행한다는 소식에 네. 그래도 좀 내심 좀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강력한 수위로 또 징계해서 제발 좀 이런 이단 사이비들 종교 네. 특정 종교 집단 단체들이 시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정치나 이런 주제에 좀 개입해서 네. 특정 그 사이비 단체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들의 어떤 포교 행위나 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을지 이런 좀 걱정이라도 덜면 좋겠다. 네. 그렇게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2008년이었나요? 예. 한 그 방송에서 다 신천지를 탈퇴했던 사람이 이미 정치권과 언론계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여러 분야에 신천지가 침투해 있고 그 각자 분야에서 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게 아마 했었어요. 2005년인가요? 그 CBS에 그 나왔던 네. 신천지 정보통신부장 말은 네. 웬만한 언론사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05년이면은 지금이 그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네. 지났잖아요. 그럼 다 부장 국장 데스크 됐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쳐다보면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논리를 펼치나 보면은 대개는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게 신천지의 농간 아닌가, 조직적인 농간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실제로 경선에서도 영향력을 끼쳤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천지 움직임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11월 7일 이후에 또 이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네 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렸고요. 아하방 비판했던 목사님 설교가 귀에 정말 꽂힙니다. 네. 그 설교를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하는 59분 윤석열 대통령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김디보대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